정혜민은 중학교 복도를 마지막으로 걸으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68세인 그는 38년간 수학을 가르쳤던 교실의 칠판을 바라보았다. 칠판에는 학생들의 감사 메시지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선생님 감사했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글씨들이 그의 마음을 뭉클하게 만들었다. 그는 항상 엄격했지만 학생들은 그의 진심 어린 관심을 알고 있었다. 동료들이 준비한 송별회가 끝나고 혜미는 집으로 향했다. 발걸음은 가벼웠다. 연금도 나오고 그동안 모아둔 저축도 있으니 경제적 걱정은 크지 않았다. 무엇보다 매일 새벽 6시에 알람을 맞추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만으로도 행복했다. 집에 도착하자 아내 윤정이가 저녁을 준비하며 그를 맞았다. 65세인 그녀는 여전히 정정했고 집안일을 척척 해내는 모습이 든든해 보였다. 어떠세요? 기분이? 시원섭섭하네. 그래도 이제 우리 시간이니까 좋아. 이제는 아내와 함께 영화도 보고 촌주들과 놀아주는 할아버지가 되어보려고. 그럼 이제 집안일도 좀 도와주셔야겠어요. 물론이지. 뭐든지 해야지. 그날 밤 혜미는 아내 옆에 누워 상상했다. 아침에 여유롭게 일어나 커피를 마시고 정희와 함께 산책을 하며 주말엔 손주들을 데리고 공원에 가는 모습을. 그런 평범하지만 따뜻한 일상이 그의 소망이었다. 38년간 학교와 집만 오가던 일상에서 벗어나 진짜 자신만의 시간을 갖게 된다는 설렘이 있었다. 하지만 현실은 그의 상상과는 전혀 달랐다. 은퇴 첫 주가 지나면서 그는 묘한 위화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정희는 여전히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었고 오히려 그의 존재는 집안의 리듬을 깨뜨리는 요소가 되어가고 있었다. 혜미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다. 학교에서는 항상 해야 할 일이 넘쳐났는데 이제는 시간만 남아돌았다. 은퇴 후 한 달이 지났다. 혜미는 여전히 새벽 5시면 잠에서 깼다. 38년간 몸에 밴 습관이었다. 조용히 일어나 책을 읽거나 동네를 산책하는 것이 그의 유일한 즐거움이었다. 새벽 공기는 상쾌했고 아직 사람들이 많지 않은 거리를 걷는 혼자만의 시간은 평화로웠다. 하지만 정희는 그런 그의 모습을 달갑게 여기지 않았다. 당신은 이제 할 일도 없으면서 아침부터 어슬렁거리는 거예요? 산책을 하는 건데 뭐가 문제야? 문제는 없지만 보기가 좀 그래요.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정희의 불만은 노골적이 되었다. 혜민이 선의로 빨래를 접으면 다시 펼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다시 접었고 설거지를 하면 물 온도나 세제 사용량에 대해 지적했다. 혜민이 장을 보겠다고 나서면 더욱 차가운 반응이 돌아왔다. 됐어요. 괜히 쓸데없는 거 사올까봐. 그래도 혜민은 마트에서 평소 정희가 좋아하던 과일을 골라 사왔다. 하지만 정희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이런 비싼 걸 왜 사와요? 우리 이제 연금으로 사는데 가끔은 좋은 것도 먹어야지. 당신이 벌어오는 것도 아니면서. 그 말은 혜민의 가슴을 깊이 찔렀다. 연금도 그가 평생 일해서 받는 정당한 대가인데 마치 공짜로 얻어먹는 것처럼 취급받는 기분이었다. 더 큰 상처는 정희의 사회활동이었다. 그녀는 문화센터에서 요가를 배우고 친구들과 등산 모임에 나갔으며 때로는 1박 2일 여행도 다녀왔다. 그런데 단 한 번도 혜민을 초대하지 않았다. 나도 같이 가면 안 될까? 이건 여자들끼리만 가는 모임이에요. 당신은 당신 친구들 만나면 되잖아요. 내 친구들은 다 멀리 살거나 바쁘거든. 그럼 새로 사귀면 되죠. 정희의 차가운 반응에
혜미는 말문이 막혔다. 결혼 40년 만에 그는 아내의 세계에서 완전히 배제된 듯했다. 집에서도 밖에서도 그의 자리는 점점 사라져갔다. 저녁 식사 시간조차 정희는 스마트폰으로 친구들과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혜미는 혼자 밥을 먹는 것처럼 느껴졌다. 갈등이 본격화된 것은 사소한 일상의 순간들이었다. 어느 날 점심시간 혜민이 간단히 라면을 끓여 먹고 있는데 정희가 외출해서 돌아와 인상을 찌푸렸다. 혼자 라면 끓여 먹고 그래요? 가족 생각은 안 하고. 당신이 나가 있어서 혼자 먹는 거잖아. 그렇다고 혼자만 챙기면 어떻게 해요? 혜미는 어이가 없었다.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며칠 후 혜미는 동네 문화센터에서 나온 사진 강좌 전단을 보고 용기를 내어 정희에게 말했다. 사진 배우고 싶은데 어떨까? 예전부터 관심이 있었거든. 이 나이에 그런데 돈 쓸 여유가 어디 있어요? 한 달에 5만 원인데 그것도 안 돼? 5만 원이 작은 돈인 줄 아세요? 우리 이제 벌어들이는 게 없다고요. 정희의 단호한 반대에 혜미는 사진 강좌를 포기했다. 그리고 점점 더 움츠러들어갔다. 자신의 작은 소망조차 허락받지 못하는 현실이 그를 질식시켰다. 결정적인 순간은 가족 모임에서 찾아왔다. 딸과 사위, 손주가 집에 놀러온 일요일 저녁이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 화목하게 저녁을 먹고 있는데 정희가 갑자기 입을 열었다. 너희 아버지 요즘 뭐 하는지 아니? 집에서 연금만 축내고 있지. 순간 식탁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딸은 민망한 듯 고개를 숙였고 사위는 당황하며 급하게 화제를 바꾸려고 했다. 사위가 말했다. 아버님, 요즘 책은 뭐 읽으세요? 하지만 혜민의 귀에는 오직 아내의 그 한마디만 울렸다. 연금만 축내는 사람. 평생 가족을 위해 일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며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이 이제는 그저 돈만 축내는 무용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인가. 손주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지만 혜미는 제대로 대답할 수 없었다. 배 좀 아파서 그래. 먼저 들어가 있을게. 그날 밤 혜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40년 결혼 생활에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무시당한 적은 없었다. 아니, 무시가 아니라 아예 존재 자체를 부정당한 기분이었다. 새벽이 되어서야 그는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다. 더 이상 이런 삶을 살 수는 없었다. 며칠 동안 혜미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정희와의 대화는 더욱 줄어들었고 집안 분위기는 냉랭하기만 했다. 그는 조용히 서재에서 가계부와 통장을 꺼내 하나하나 정리해 보았다. 연금과 퇴직금, 그동안 차곡차곡 모은 저축을 계산해 보니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다. 물론 아내와 재산을 나누게 되면 여유롭지는 않겠지만 작은 원룸이나 오피스텔 하나 정도는 마련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었다. 존중받지 못하는 삶을 계속 사느니 차라리 혼자라도 자유롭게 사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았다.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며 사는 것보다는 가난해도 스스로를 존중할 수 있는 삶을 선택하고 싶었다. 마침 정희가 친구들과 2박 3일 부산 여행을 떠난 날, 혜미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다. 그는 인터넷에서 검색해 찾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다. 사무실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지만 결국 문을 열고 들어갔다. 변호사가 물었다. 어떤 일로 오셨나요? 혜미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내와 이혼을 하고 싶습니다. 더는 존중받지 못하는 결혼 생활을 견딜 수 없어서요. 변호사는 놀란 듯 혜민을 바라보았다. 혹시 외도나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고 물었지만 혜민은
그동안의 상황을 차근차근 설명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해한다고, 황혼 이혼이 요즘 늘어나고 있다고, 서로 존중하지 않으면 함께 살 이유가 없다고. 며칠 후 정희가 여행에서 돌아왔다. 혜미는 거실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여행 어땠냐고 안 물어보세요. 그런데 왜 그렇게 심각한 표정이에요? 정희야, 우리 이야기 좀 하자. 무슨 이야기요? 우리 이제 그만하자. 그만하자니 뭘. 결혼 말이야.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갑자기 왜 그런 소리를 해요? 갑자기가 아니야. 내가 연금만 축내는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차라리 헤어지는 게 낫겠어. 정희는 처음에 비웃듯 반응했다. 나이 먹고 무슨 바람이 났냐는 식으로 말했다. 하지만 혜민의 단호한 눈빛을 보고는 점차 말문이 막혔다. 40년을 함께 살았지만 이렇게 확고한 의지를 보이는 남편의 모습은 처음이었다. 남은 시간만큼은 내 삶을 나 스스로 살고 싶어.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었다. 정희도 더 이상 설득하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빨리 정리하자는 쪽이었다. 재산 분할도 큰 다툼 없이 마무리되었다. 혜미는 동네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작은 오피스텔을 얻어 이사했다. 첫날 밤 혜미는 텅 빈 집에 혼자 앉아 있었다. 두려웠다. 68세에 새로 시작한다는 것이 막막하기만 했다. 과연 이게 옳은 선택이었을까 하는 의구심도 들었다. 하지만 곧 답을 찾았다. 아무도 자신을 무시하지 않는 이 고요함이 오히려 평화로웠다. 혼자 사는 생활은 처음에는 정말 서툴었다. 세탁기 사용법을 제대로 몰라 옷을 줄여놓기도 했고 밥솥에 물을 너무 많이 넣어 죽 같은 밥을 짓기도 했다. 하지만 혜미는 웃으며 배워나갔다. 이제는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었고 실수해도 누가 핀잔을 주지 않았으니까. 한 달이 지나자 혜미는 동네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숙제를 도와주는 일이었다. 오랜만에 느끼는 보람이었다. 아이들이 할아버지, 내일도 와요? 라고 물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다. 또래 봉사자들과도 친해졌다. 커피를 마시며 나누는 대화가 즐거웠다. 나이 들어서도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 있다는 게 신기했다. 혜미는 드디어 그토록 배우고 싶었던 사진 강좌도 등록했다. 카메라를 처음 잡아보는 것이었지만 설렜다. 강사가 말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중요한 건 마음이라고. 그 말에 혜미는 큰 용기를 얻었다. 늦은 나이에 기타도 배우기 시작했다. 서툰 손가락으로 코드를 잡을 때마다 스스로 살아있음을 느꼈다. 비록 소리는 어설퍼도 그 어떤 음악보다 아름답게 들렸다. 경제적으로는 전처럼 넉넉하지 않았다. 외식도 줄이고 용돈도 아껴 써야 했다. 하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로웠다. 자녀들도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점점 밝아지는 아버지를 보며 그의 선택을 존중해 주었다. 딸이 말했다. 아빠가 더 젊어지신 것 같다고. 손주들은 할아버지의 새로운 모습을 더욱 좋아했다. 할아버지가 기타 배우고 있거든. 나중에 노래 들려줄게. 손주들이 할아버지, 기타로 노래 하나 들려주세요. 할아버지가 찍은 사진 보여주세요. 라며 옆에 붙어 앉을 때마다 혜미는 진정한 행복을 느꼈다. 어느 날 저녁 혜미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다. 돈은 줄었지만 자유는 커졌다. 존중받지 못한 40년의 세월을 뒤로하고 이제 내 삶은 내가 주인이다. 68세의 새 출발이지만 전혀 늦지 않았다. 오히려 지금이 진짜 내 인생의 시작인 것 같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야경이 유난히 아름다워 보였다. 혜미는 내일 그 풍경을 사진으로 담아보기로 했다. 자신만의 눈으로
자신만의 방식으로